자, 이어서 지금 곧바로 좀 사연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 1번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을 자주 보는 애청자입니다. 이 사연을 남기려고 했는데 주로 법적인 이슈 위주로 남겨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망설이다가 사연을 남깁니다. 이 사연이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해외 선물 투자한 지 1년 정도 됩니다. 2019년에는 수업료를 정말 많이 냈는데 2020년에는 좀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2020년 해외 선물이나 ETF 상품들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굵직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벤트가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지금 왔습니다. 일단 먼저 2020년 가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나 방향성이 보이는 종목들하고 이 투자 상품들을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가 있을 때 사실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우리 김보스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갑자기 이제 이벤트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일단 네. 이벤트가 있을 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벤트 있을 때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이 있으신 분은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아, 그래요? 네, 일단 왜냐 이벤트 있을 때 많이 흔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물어보신 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네네. 2020년에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는 종목들이 있죠. 예,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내추럴 가스. 지난주에 얘기, 맞습니다. 이번 주에 얘기 드렸군요. 네. 이번 주 2019년 10월 30일 날 얘기 드렸는데 내추럴 가스. 자, 지금 내추럴 가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역대 최저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역대 최저가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저가냐라는 부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좀 있긴 한데 이 부분들까지 지지대를 물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 최저가에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미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상당히 좀 지금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뉴욕이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 봤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막 엄청 한파 오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천연가스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천연가스 난방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게 미국 해양대기청이 연초에 한파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연초 한파가 이게 언제냐면 1월 7일 8일부터 이제 좀 기온이 떨어질 걸로 현재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파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추럴 가스 시세도 지금 거의 다 하반 쪽으로 거의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재고가 현재 감소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장 이 시청자분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자면은 지금 당장 움직이면 아주 다이나믹한 종목은 천연가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재고가 현재 감소세로 되고 공급가인이 현재 워낙 공급가인이 현재 많이 늘어났다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드리고요. 미국 가스 시추 공수는 지속적으로 현재 감소하고 있다. 이거 12월 30일 날 제가 얘기 드렸죠. 네. 그리고 원래 3달러 정도가 원래 마진입니다. 마진 BP가 3달러고 그 다음에 정말 싸게 시추해가지고 해도 2.5거든요. 2.5 언더는 적자예요 거의. 그러면 적자입니다. 적자, 천연가스 적자인 상황이에요. 네. 적자인 상황 가스 지금 그런 가격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1차 협정으로 중국이 대두만 사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 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싸니까. 싸잖아요. 네. 예. 러시아가 같은 옛날에 같은 공산국가인데 싸게 안 줘요 절대. 예, 비싸게 주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유럽 되느라 정신이 없고. 네.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이번에 이라크 문제 이라크에서 이제 공습에서 이제 이란 사령관이 죽은 문제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네. 결론은 천연가스한테도 약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난방 수요를 다른 눈으로 돌리거든요. 싼 걸 돌려요. 싼 걸 네. 돌리다 보면 천연가스가 일단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저는 2020년 크게 움직일 종목 일단 1번 천연가스. 그다음 2번이 있습니다. 2번. 자, 2번 제가 주구장창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자 해외 선물 종목이나 뭐 투자 상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팔라듐을 저는 얘기드리고 싶어요. 팔라듐. 팔라듐. 자, 팔라듐 보시면은 제가 팔라듐 같은 경우는 올해 8월부터 토게스타 시작할 때부터 제가 팔라듐은 밀리면 무조건 사야 된다. 주구장창 사자. 네. 그냥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다. 무조건 매수다. 네.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8월이면 이때예요. 이때. 네, 이때 제가 그 차트 화면도 준비해 놨는데 그 화면을 일단 보면요. 일단 네. 8월이면 정말 저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ETF 기준으로는요. 20에서 60% 수익 났어요. 20% 수익 난 게 우리나라 국내 ETF. 국내 ETF가 20% 수익 났고요. 국내 ETF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국내 ETF가 있습니다. 상장된 게 KB에서 만든 그 ETF 상품이 있거든요. 팔라듐 치면 나와요. 그냥 팔라듐 검색하시면 ETF 나옵니다. 네. 자, 그게 한 20% 올랐고요. 그다음 미국 ETF, ETN 상품은 60% 올랐어요. 3배니까. 레버리지 3배짜리니까. 자, 해외 선물 기준으로는 무려 5,000틱이 올라갔습니다. 와. 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냐 오른다는 얘기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더 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유는 이제 이 팔라듐이 가솔린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카도 가솔린하고 전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쓰여요. 그러면서 세공에 쓰이는 거인데 올해 이제 약간 친환경 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브리드 가솔린 쪽 가솔린 수요는 솔직히 디젤에서 약간 밀렸던 거 다시 회복하는 수준 정도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수요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팔라듐은 저는 상당히 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단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올해 말이 마지막 피크아웃이다. 왜냐하면 가솔린 차에 대한 수요, 가솔린에 대한 수요는 올해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올해는 사실 전기차가 득세할 것 같고 올해 폭스바겐도 전기차 우르르 낸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내년 가면 이제 가솔린 차는 조금씩 줄는 하이브리드도 이제 점점 줄고 오히려 순수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면 팔라듐 수요는 약간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 한번 팔라듐 노려보면 상당히 좋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가 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제가. 자, 그다음 달러화. 저는 이 다음에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잘 움직일 종목으로는 달러를 보고 있는데 달러 독주는 이제 끝났다. 네, 오히려 움직인다는데 이제 떨어지겠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유로존 신흥국 지표가 일단 개선되는 걸 물론 확인해야 되긴 합니다. 확인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난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유로존, 중국, 한국 같은 이 신흥국들. 네. 유로존은 신흥국은 아닙니다만 유로존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유로화 보통 유로화를 반대로 놓으면 그게 달러 인덱스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로존 반대를 가지고 있는 유로존 유로화 그다음에 중국, 한국 같은 경우 PMI 지수들을 보면 PMI 같은 이제 서베이 지표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거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규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 신흥국 마켓이 조금 상반기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화면을 준비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최근이다, 최근. 저는 이게 약간 헤드앤숄더로 보여요. 그래서 엄청난 급락은 아니더라도 95는 다시 터치하지 않을까. 네. 저는 95는 다시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이라도 현재 커머디티 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달러 표시 자산들 구리 급등하죠. 그다음 구리 오늘 급락했습니다. 오늘 구리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원래 이제 금도 최근에 시장이 좋았잖아요. 오늘 급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슈가 있어서 급등한 거고 네. 안전자산인데 사려가 죽으니까 이제 난리 났으니까 급등한 거고요. 근데 구리는 그동안 근데 추세는 좋았어요. 골드는. 골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근에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빠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달러가 빠졌기 때문에. 달러가 빠졌기 때문에 골드 올랐던 부분. 그 네. 커머디티 시장이 상당히 좋다는 거. 지금 제가 그 시청자 퀴즈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게 미국제 10년물 급등했죠? 네. 예, 골드 급등했죠? 예, 오늘 이게 1번이었나요? 구리? 예, 급락했잖아요. 네. 예, 뭔지 알겠죠, 답은? 네. 예, 일단 뭐 블락한 거 찾으면 예, 되겠죠. 예, 네. 일단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영향, 달러를 봤을 때 금리 영향을 봐야 되는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면 금리 인상 하려면 달러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돼요.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근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PC 코어 물가 핵심 물가 지표 보면은 1.6% 수준이에요. 지금 2% 돼야지 금리 인상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 금리 인상까지 가려면 아직
좀 멀었다. 네. 오히려 또 미국이 경기 피크아웃하면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과연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 또 난리가 날 겁니다. 네.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막. 금리 올리려고 하면은. 네. 예, 그래서 쉽게 올리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유가 상승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올라서 그 물가가 오른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네. 유가도 제가 봤을 때 75달러 이상 가야 물가 지표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75달러 이하 수준에서는 뭐 올라봐야. 예, 유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잖아요. 예, 그거 되게 유가 싫어요. 오르는 거. 되게 네. 싫어. 전략비축률 풀겠다고 난리칠 거야. 막 네. 75달러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물가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 크게 움직인 건 달러와 근데 달러를 투자 못하겠다? 그럼 그 반대 거 하면 되죠. 예. 달러와 표시 자산들 뭐 이렇게 유로와 네네. 예,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예. 네. 참 보기와 다르게 참 아는 게 많으세요. 우리 아, 예. 김교수님. 네. 자, 이어서 우리 선재 스탠님. 네. 스탠님께서 봤을 땐 좀 어떠세요? 뭐 전반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거래할 땐 천연가스 김보스터님 말씀하신 천연가스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네.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말씀하셨는데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 눌림에 대한 것도 굉장히 뭐 호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이제 뭐 또 궁금한 건 이런 게 있겠죠. 미국 대선 영향에 대한 그다음에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 관련 종목들도 한 번쯤 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뭐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보면 전반적으로 채널을 계속 구조적으로 올라왔었고 10년 전에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 채널 구조를 지금 뛰어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굉장히 이쁘게 올라온 아이들이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오. 하지만 뭐 이렇게 보자면 우선은 뭐 이따 뭐 지수 이야기가 혹시 나오면 뭐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다 그래서 뭐 못 볼 건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우선은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뭐 틱봉에서는 굉장히 채널 구조로 이쁘게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림상에서는 신고가에서 고가에서의 계속적인 되돌림, 그 다음에 채널에 계속 이쁜 구조들, 그 다음에 뭐 저항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갔을 때 상단부 제약 저항들이 계속적으로 걸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고가를 치다가 눌린 아이들이 있다면 걔네들 저점을 연결하면 항상 그 구조에서는 저항을 받는 이런 구조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섹션별로 아니면 이슈에 대한 변동성들이 나왔을 때 걔네들 고점과 저점 지지력들 그다음에 혼조세의 뭐 채널 구조의 어떤 원칙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꾸준히 뭐 일봉상에서 10년 이상 올라온 구조들은 뭐 대선 영향이나 네. 어떤 차익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섹션별로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크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지수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분께 일단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가 좀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 나스닥 선물 그리고 좀 1월달 미국 증시 지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보스타님 네.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 나스닥 선물 잘 못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 잘 못하겠어서. 그러다 AG 저는- 시스템스타님이 예, 있으신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전 선재스타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선재스타님 나스닥 선물이랑 미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럼요, 우리 선재스타님. 우선 뭐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중에 제가 마이크 잡아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드릴 때 오늘 8,770 지수는 확인하러 무조건 매도로 빠진다. 그 이유는 8,770 지수를 오늘 깰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구간들까지는 무조건 매도로 가고 그리고 이 구간이 오늘 깨진지 안 깨진지 확인하는 전략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가에서 이제 매도로 빠지는 걸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들은 뭐 8,500 뭐 70 지수 뭐 보자면 8,600 지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부분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금 구조에서는 채널 하단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약간 차익들이 나올 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신 게 맞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채널 구조의 한 2배수 정도의 눌림 구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결론부터 다시 큰 그림들 말씀드리자면 뭐 8,700 지수 지지력 지금 구조에서 8,700 지수 하단부 지지력이 가장 중요하나 가장 부수적인 자리들은 뭐 8,600 아래 지수에서 다시 매수로 돌려서 얘네들은 9,200 지수
를 안착한 이후에 매도 전략은 좀 유리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8,700 지수, 지지력, 반등 요소를 본다. 그 다음에 매도 전략은 섹션별 신고가를 넘어갔을 때 이런 구간들 눌림을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매도 관점의 뷰는 아무래도 9,200 지수를 안착한 이후에 네. 걔네들을 보는 게 좋다. 그거는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척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구조에서 급락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급락은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내리는 거래량이 줄면서 흘러내리는 거는 아직까지도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고가 확인하는 걸 9,200 지수까지 좀 더 열고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